저는 멀타에 있을 때 2번을 제가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갔었는데 아니 한 3번 나갔구나. 3번 나갔는데 그중에서 2번을 딱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종국 씨랑. 드라마로만 그렇게 보던 사람들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진짜 너무 말을 해보고 싶고 무슨 외계인을 보는 느낌? 그 사람들이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말도 좀 왜 이렇게 예쁘게 해? 막 이런 생각이 맞아. 들고 그 옥양 맞아요. 그분들 앉아있는 테이블 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라 좀 걸어줘 쓰면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얘기 한참 하는데 앉았어요. 제가. 그냥 앉았어요? 식사하시는데? 모르는데? 식사 끝나고 뭔가 디저트 타임 가지고 뭐 이럴 때인데 제가 가서 앉았거든요. 그 왜 앉아요?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어이없었겠다. 근데 싫어 안 하시던데요. 몇 분이었어요? 3분이었어요. 3분인데 그 나머지 4번째 자리에 가서 그냥 앉은 거예요? 앉았어요. 뭐라 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그분들이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한 거. 아 진짜 나 북한에서 진짜 오셨냐. 그래서 아 맞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학교는 어떻게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창 하다 보는데 그때 똑같은 거예요. 저도 공화국의 우월성을 선전해야 될 거 하니까 우리는 무료 의무교육제고 무상치료제고 마저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도 뭐 중학교까지는 다 무료예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본주의인데 그렇죠. 무료라고? 공부를 무료로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잔뜩 긴장이 돼 있어요. 너무 말을 하고 싶은데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세뇌당한 게 있으니까 넘지 말아야 될 손은 있고 나로서 또 의무를 다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알죠,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 김정은을 전경 아니야? 그래서 뭐 우리는 원수님밖에 없다고 어디 김정은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뒤에 이제 막 맞아요. 근데 주렁주렁 그분들이 달려야 되잖아요. 뭐. 좀 많이 날카로웠어요. 근데도 깍듯이 아 그렇네요 하고 존중해 주시고 하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무너져가지고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클럽까지 가고 야, 네. 제 스스로 생각해도 그때 되게 담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밝혀져가지고 그냥 한국까지 오게 된 거지. 만약에 클럽 갔던 그 사건을 버이언이 미리 알았다? 그럼 저는 이미 전에 북한으로 유학 나가기 전에 나가서 뭐 개별 행동하면 안 되고 뭐 남조선이나 뭐 미국 이런 데서 우리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경각심을 높이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그리고 통제가 되게 느슨해요. 매일 저녁에 보고를 했었는데 한인마트 갔다 왔어요. 한인마트 예를 들면 한인마트를 갔다 왔으면 한인마트 갔다 왔다고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보고 안 하는 거죠 그냥. 오늘 뭐 학교 갔다 수업 잘 듣고 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런 식으로 2, 3년은 그렇게 살았죠 그냥 편하게. 그럼 몰래 그 한국 친구 만나고 막 그러기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죠. 근데 봐봐요. 이게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어학연수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랑스어를 전공한 친구들이 이제 배우다가 2학년이나 3학년 때 어학연수 잠깐 왔다가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분들이 서로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중에 누구랑 내가 말을 했는데 그분들이 북한 친구 누구랑 얘기를 했다 얘기하고 또 그 친구가 우리 북한 친구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달돼서 내가 책임자한테 보고 안 한 내용이 혹시 또 들어가게 될까봐 맞다. 참 이게 엄청 맞아. 아, 근데 그 신경을 이해가 쓰는 되는 거죠. 게 한국 친구들한테는 북한 사람이랑 얘기하고 이런 게 문제가 그렇죠. 거의 안 되지만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랑 얘기했다는 게 거의 뭐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어떤 한국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단둘이 만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고 마지막에 뭐 이러이러하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건 또 뭔가 이 공화국의 자존심 때문에 못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한 거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때 클럽에 갔을 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막 이렇게 춤추는데 갑자기 쳐요. 저 돌아보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셀카 찍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이게 북한 사람인 걸 혹시나 돌고 돌아서 버이언이 알게 되면은 욕추석 당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우리한테 엄청난 책임이 돌아오니까 SNS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계속 부탁하면서 그 속에서 제가 한 명이랑 단둘이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있어요. 한국 친구랑? 한국 친구랑. 아 그니까 이 얘기를 했었어야죠 빨리. 그게 어학원 때인데 어학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퇴직하시고 심심하시니까 자원봉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어학원에 어학연수하러 온 외국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 과외 같은 거 언어 말동무 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건 무료예요. 저도 지원을 했죠. 우리 친구들 다 지원을 했는데 제가 지원한 시간대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수업에는 다른 애들은 다른 시간대였고 그래서 갔죠. 갔는데 여러 나라에서 몇몇 친구가 있었고 딱 봤을 때 한국인 같은 여자분이 한 명 있었어요. 인사하고 어디서 왔냐 이름 뭐냐 이런 거 하다가 제 차례가 와서
북한에서 왔고 이름 뭐다라고 했는데 그 어르신이 이름을 잘 못 들어서 이제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갑자기 그 옆에 있는 한국 분이 이름도 아직 기억나요. 유진이었어요. 유진. 겨울연가 맞아. 정유진. 정유진이잖아요. 요 주인공 이름이. 듣자마자 겨울연가 요수 이름이랑 같네?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분이 딱 나서서 내 이름이 뭔지 또박또박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네. 보통 그러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냥 경계하고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거나 하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거든요. 하다가 휴식 시간에 파리 시내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어요. 둘이서. 네. 단둘이. 네. 파리에 또 엄청 예쁜 공원들이 많아요. 룩셈부르크 공원이라고 중앙에 제일 큰 공원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예쁜데. 근데 학교가 거기서 되게 가까웠어요. 걸어서 네. 5분도 안 됐어요. 엄청 어색했죠. 북한에서도 여자랑 단둘이 못 걸었거든요. 근데 좀 생뚱맞게 파리에서 한국 여자랑 같이 걷는 거예요. 진짜로? 엄청 떨렸죠 사실은. 어떤 공부하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이런 거 어디 사는지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고려대학교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때 당시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불어를 좀 하셨었네요 그분은. 그래서 도와주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평양에서 많이 들었던 거는 체육인들이 있잖아요. 국제 경기를 가게 되면 항상 한국 선수들이랑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 한국 선수들이 정말 많이 챙겨준대요. 그러니까 한두 번 국제 경기에서 마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얼굴도 익히게 되고 이러는데 북한 선수들은 버이언이 따라온다는 걸 알고 버이언 피해가지고 간식도 주고 일본 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태클 걸어왔을 때 같이 싸워주고 막 그렇게 챙겨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맞아요. 근데 같네요. 아까 지금 딱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프랑스어를 전공하셨던 분이니까 나서서 도와주셨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근데 솔직히 반대 입장이었어도 도와주셨을 거잖아요. 저는 도와줬을 그건 거예요. 좀 모르죠. 주변에 없었으면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주변에 또 북한 북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아무래도 도와주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프랑스에는 언제 왔고 뭐 몇 년 공부하고 가냐 뭐 어디 구역에 사냐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물어봤죠. 뭐 정치적인 그런 얘기 서로 못하고요. 민감한 거 아니까. 하나 놀라웠던 게 그분이 그 어학원에서 걸어서 한 50분? 1시간? 그 거리에 있는데 그걸 걸어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걸어 다니세요? 하니까 프랑스가 그때 지하철 한 번 타는 게 1.7유로였거든요. 1.7유로면 지금의 한국 교통비보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교통비가 너무 비싸서 절약하느라고 왔다 갔다 공부하면서 걸어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잘 살 줄 알았고 그러고 맞아요. 프랑스에 어학 연수까지 올 정도면 집이 되게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돈 절약하려고 걸어 다닌다고 하니까 진짜 충격이었어요. 심지어 우리도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건 아니구나. 나름 아끼면서 그렇게 사는구나 알았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야 뭐 다 노스코리아에 있으니까. 역시 뭐 종국 씨도 그러니까 프랑스에 계셨고 저도 유럽에서 생활을 좀 해봤고 1년밖에 안 되지만 근데 저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지 뭔가 유럽에 갔을 때 느꼈던 대한민국 되게 남달랐거든요. 근데 아마 종국 씨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게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정심 받을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 한국은 잘 살고 있고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좋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한국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뭐 옛날 얘기 하니까 재밌었죠. 옛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사실. 또 기회가 되면 출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